서울 외 지역에서 그래도 좀 추천해 줄 만한. 쳐다도 보지 마세요. 진짜요? 네, 지금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좋아하는 지역에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가 있다. 그럼 그냥 지금 사셔라.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면 정말 아무 데나 사도 돼요. 지금은 흔히 말해서 될 놈만 돼요. 어떤 게 될 놈이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쉬워요. 대표님 그 세무조사 이런 거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확히 뭐예요? 세무조사는 아니고 약간 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네. 외감이라고 외부 회계감사 그거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또 받는데 조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매출액 100억 이상, 자산 12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 법인들은 다 받아야 돼요. 혹시 그 두 가지가 뭔지. 뭐든 두 개 되겠지 뭐. 세 개일 수도 있고. 사실 이제 20대부터 50대까지 이 부동산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파트가 아파트잖아요. 네. 지금 사면 오를까 내릴까 이게 되게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제가 그 질문을 한 몇백 번 들었어요.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파트를 홈으로 보냐 하우스로 보냐. 홈은 내가 사는 집이죠. 하우스는 어떠한 물건이에요. 그냥 투자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면 투자 대상으로 볼 거냐 내가 들어가서 살 거냐 이거에 따라서 제 답변이 달라져요. 홈이다 하면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막 보겠죠. 직장과의 거리, 교통의 편의성 뭐 등등 다 볼 겁니다. 근데 하우스의 개념에서 나는 투자해서 누군가한테 임대 주다가 나중에 팔 거야 이러면 내가 가까이 안 살아도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지역이 아니어도 돼요. 오를 지역이면 돼요. 이 차이가 명확합니다. 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좋아하는 지역에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가 있다. 그럼 그냥 지금 사셔라. 여유만 되신다면 영끌하지 마시고 내가 이 동네가 너무 좋아. 이사 갈 것 같지 않아요. 올랐다고 팔 거예요? 아니죠. 떨어졌다고 아쉬워할 거예요? 아니죠. 어차피 내가 살 거잖아요. 그럼 그냥 아무 때나 살아. 중간에 이제 영끌하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대출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잖아요. 기준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정한 LTV 그 정도만 좀 받으면 뭐 버티지 않을까. 그거 플러스 가족 막 몇 억씩 막 끌어다가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상 조금 그래요. 시기상 뭐 엄청나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막 화랑도 아니고 지금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자, 하우스로 가면 이제 할 말이 많은데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면 정말 아무 데나 사도 돼요. 막 청약 막 하고 재개발 재건축 다 하고 막 뭐 하고 다 해도 되는데 지금은 흔히 말해서 될 놈만 돼요. 근데 될 놈만 되는데 어떤 게 될 놈이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쉬워요. 서울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한 아파트를 얘기를 했을 때 거기 하면 괜찮은 거예요. 여기가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아파트는 막 아무리 부연 설명을 막 해야 괜찮나 싶은 데는 하면 안 돼요. 누구나 아는 곳 있죠. 간포에 서초에 딱 얘기했을 때 딱딱 알아듣는 거. 그런 아파트 사시면 돼요. 그런데 돈이 없죠. 매물도 없어요. 대한민국 이제 아파트 시장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좀 많이 나오는 얘기를 몇 개 갖고 왔어요. 네. 우선 첫 번째, 대한민국 인구 감소 때문에 이제 아파트 끝났다. 이런 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인구 감소. 대한민국만 인구가 감소하나요? 아니에요. 인구 감소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가 영향을 미치려면 제가 볼 때 한 4, 50년은 더 있어야 돼요. 사실 아파트라는 게 전원주택도 아니고 요만한 빌라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다가 짓거든요. 사람들이 살만한 곳에다가 지어요. 그럼 거기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그렇게 쉽게 막 폭락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건 있겠죠. 하지만 길게 보면 아파트 시장이 이제 인구 때문에 떨어진다? 몇십 년 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몰랐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아마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다. 강남 빼고는 다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 같아요. 일단 양극화는 지금 시작이 됐고, 자,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는 추세고, 저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2020년도에 한 10억 주고 산 아파트가 지금 한 5억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세종은 제2의 서울이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 막 유명했었는데 수도 이전 이런 그렇죠. 근데 거기 가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이고, 근데 공무원을 막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유입되는 사람도 한정돼 있고, 아파트는 미친 듯이 많이 지어놨고, 그럼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양극화는 확실합니다. 근데 강남만 오른다? 이것도 좀 잘못된 얘기예요. 강남에도 아파트 종류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나홀로 아파트도 있고 엄청 유명한 아파트도 있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지금 다 신고가를 기록하는 아파트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강남구만 국한돼 있는 건 아닌 거예요. 한남에 유명한 유엔빌리지나 이런 데는 강남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있어도 못 사요. 이렇게 양극화는 되고 있지만 어떤 지역 특정 지으면 조금 그거는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4, 5년 전에는 평범한 이제 직장인 분들도 투자를 해가지고 아파트로 수익을 낼 수 있었잖아요. 그 시대가 다시 올까요? 언젠간 분명히 와요. 하지만 잠깐 조정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양극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아파트들이 더 조정을 한 번씩 받고 그 다음에 오르는 시기가 오겠죠. 근데 이 조정이라는 게 지금까지 10년 동안 꾸준하게 쫙 이렇게 올랐었으면 조정도 천천히 올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죠, 갑자기. 급격하게 오른 거는 급격하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조금 급격한 하락을 했는데도 한 번 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더 있을 수 있죠. 그 이유는 저는 이제 경매나 공매 이런 거를 수시로 보거든요. 수시로 보는데 작년에 2024년에 1년 동안 경매 접수 건수가 거의 12만 건이었어요. 그게 많은 건가요? 어느 정도였냐면 월 거의 10,000건이잖아요. 이거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 이후로 지금 최초예요. 그때 수준으로 지금 경매 건수가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접수가 되고 나서 경매 개시가 될 때까지는 서울 기준으로 거의 한 1년이 걸려요. 그럼 이제 올해 2025년에 엄청나게 경매 건수가 많이 나오겠죠. 접수가 작년에 됐으니까.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금매도 많이 나올 거고 많이 좀 다운은 되겠죠. 그럼 좀 서울 외 지역에서 그래도 좀 추천해 줄 만한. 서울 외 지역의 아파트 네. 쳐다도 보지 마세요. 진짜요? 네, 지금은. 지금은요? 지금은. 자, 이게 뭐 경제 상황도 그럴 수 있겠지만 약간 정책이 좀 그래요. 지금 세금에 대한 게 너무 이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뭐 2주택, 3주택, 종부세. 서울에 있는 50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 1가구 1주택이죠. 그런데 서울에 10억짜리, 지방에 5억짜리, 3억짜리, 5억짜리 있으면 이거 1가구 엄청 다주택이 돼버려요. 그러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부터 팔까요? 서울에 있는 10억을 팔까요? 5억, 3억 이걸 먼저 팔겠죠. 그래서 파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장이 된 거예요, 지금. 매도자가 더 많아요. 매수자는 지금 씨가 말랐죠. 근데 거길 굳이 지금 사겠다?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매매를 하지 말고 뭐 전세든 월세든 이런 걸 추천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집 마련 힘이죠. 어디서 어떻게 살아 그랬죠? 내가 원하는 곳에서 그냥. 그렇죠. 그거예요. 팁을 좀 드리자면 홈으로 생각해서 그 동네를 정하셨죠. 자, 그 동네에서 그나마 신축, 대단지를 선택을 하세요. 이게 오를 가능성이 좀 더 커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신축 아파트에는 구축 아파트에 없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커뮤니티, 뭐 경비도 그렇고 차도 이제 다 지하로 가죠. 옛날에는 지상과 지하로 돼 있었는데 애기들 있어봐요. 지상에 뛰어놀아야 되는데 차들이 막 가요. 아파트 단지 위험하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 보면 대단지 아파트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요가 글로 몰리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니까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축 아파트는 점점 감가를 맞는 거고 완전 구축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이 되니까 그게 더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이 재건축이라는 거는 청담 3익 아파트. 그게 재건축으로 딱 승인 나고 나서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는데 기간이 한 20년 걸렸어요. 저게 지금 43년 정도 됐을 때 공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20년 되고 나서부터도 여기 이제 재건축해도 되겠다라고 승인이 났는데 그 안에서 협의사항이나 뭐나 막 이게 계속 이제 지연이 되니까 2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재건축을 바라보고 내 집을 마련한다 보다는 그래도 신축 아파트를 선택을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죠. 사실 20년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뭐 20년 동안 그 집에 살면 되죠. 세워라 내워라. 네. 그렇긴 한데 또 사람들이 재테크 항상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님, 그래서 오늘 그 아파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좀 간추려 줄 수 있나요? 일단 아파트는 투자를 할 때 내가 아파트를 투자하는 목적을 먼저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홈이냐 하우스냐. 홈이면 지금 당장 사도 됩니다. 하우스면 좀 기다리셔라. 이게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살짝 이 사담으로 궁금한 건데 대표님은 아파트 투자 하고 있으세요? 잘 안 해요. 딴 거 많이 해요. 처음 샀던 게 고시원 건물이에요. 그게 첫 부동산 투자하신 네, 매매했던 게. 수익률이 엄청 나셨잖아요. 뭐 그랬죠. 그런 수익률을 보면 그냥 아파트에 돈을 묶이는 이 투자는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결과가 어땠는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결과요? 매입하고 1년 만에 매각을 했는데, 물론 1년 동안 제가 거기서 고시원을 운영을 했으니까 수익률 한 157% 정도 났어요. 너무 대단하네요.